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마을기업이 수탁 운영 중인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추모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0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맡겼습니다. 혐오시설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회가 장례식장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11년 원금 보존을 원칙으로 마을 노인 복지기금 7억 9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주민 101명이 약 800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실제 마을 이름에 입금 내역이 담긴 마을 주민의 통장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용품 판매 과정에서의 폭리,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 등을 지적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인권, 노동, 세금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다. 지금이라도 천안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사업으로 직영 전환하여 그러면서도 모든 의혹의 사실 확인이 이뤄진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금을 보존하고서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나눠 가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은 저희도 확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적법하게 환수라든지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에 따라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진상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만간 분양을 앞둔 행복도시 첫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검토해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원수산 자락. 이곳 일원에 최고 지상 3층 규모의 블럭형 단독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립주택 형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모두 127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보단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관심은 분양가입니다. 시행사가 세종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400만 원으로 한 세대당 7억 4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대입니다. 가장 최근 신도시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3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되는 셈입니다. 고분양가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평당 2,400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비싸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택지 일반 택지 분양했던 것이 그렇게 안 갔거든. 시세를 반영해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아.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는 세종시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세종시가 승인해야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분양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시에서 높은 분양가를 승인해줬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가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가격을 검토한 뒤 최대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이번 블럭형 단독주택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업체들의 러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블럭형 특화 단독주택의 분양가가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대안 없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발목 잡는 것은 충청 민심이 다 도망가도 좋다는 이야기라며 최근 중앙당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려면 우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종의사당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가 11개든 15개든 전부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합의되는 대로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세종의사당 이전이 기본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이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12개 시군 시장 군수협력체 대표인 박상돈 천안시장 등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만나 횡단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지난 9월 청와대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시스템 탓에 교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들의 원격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이한 교실. 비대면 방식의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중장년 교사들은 물론 신규 교사들까지도 고민이 깊습니다. 평상시 수업 준비 외에도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편집까지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만들 때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가 가장 주된 고민이었는데요. 저같이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교사나 많으신 교사나 이제 모두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 방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교사들의 수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원격 수업 한마당을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원격 수업 시작하고 좀 힘든 점도 많았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수업 나눔하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었던 것들이 비슷했구나.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되고 2학기 들어 원격 수업 지원팀을 신설한 충남교육청은 와이파이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등 원격 수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 지원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축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도내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 원격 수업 한마당에서 나온 수업 자료와 사례 등은 충남 온라인 콘텐츠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 원을 18일부터 조기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15만여 명으로 0.5헥타르 이하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을, 2헥타르 이상은 면적별로 최대 205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지급하게 됐다며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쌀 고정과 변동, 밭 고정 등 6개 직불 사업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 마을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안전망 구축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산읍 석곡리 마을에 소방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집 주방과 거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삐용삐용 화재 발생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대피를 먼저 하셔야 돼. 예, 불나면 신고를 먼저가 아니고 불나면 대피 먼저. 감지기 설치가 끝난 뒤에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고 초기 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소화가 되면 거의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경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소화와 초기 대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가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모두 60여 세대에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석곡리 마을의 경우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 없는 마을 지정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배울 줄 몰랐는데 배우는 게 좋네요. 도움도 되고 고맙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북소방서는 지난 2011년부터 13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위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 의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안전마을을 유지하고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만 화재 취약계층 1,200가구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주택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에 서식하는 어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연 생태계 먹이 사슬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어류 서식 현황 조사에서 신정호에는 7과 12종의 수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조사 포획 어류 중 붕어가 약 30.6%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 다음으로 동자개와 잉어, 떡붕어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정된 큰입 베스는 포획되지 않았지만 블루길은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물치와 메기 등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목표 건수로 잡았던 3만 6천 건에 대한 도서 대출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예산 소진으로 지난 14일부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했으며 시민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란 지역협력 서점을 통해 읽고 싶은 책을 쉽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출 후 반납된 책은 시에서 구입해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에서 주최한 어워드 행사에서 세종시가 개방과 포용도시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와 투표 대기 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는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서울시 주도 아래 출범한 국제단체로 157개 도시 34개 기업 등 모두 210개 회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어워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여러 공공시설물들은 완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요. 2030년이면 이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만 2,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개장한 세종중앙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139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 중 1단계로 52만 제곱미터 규모가 우선 개방됐습니다. 이곳엔 도시축제마당을 비롯해 각종 정원과 숲 그리고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유지관리 예산. 지난 2017년 LH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한 해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만 1단계 44억 원, 2단계 35억 원 등 모두 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로 옆 세종 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로 올해 약 35억 원이 지출된 점을 미뤄볼 때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유지관리에만 한 해 12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일원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서울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처럼 세종시가 행복청이나 LH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인수해야 할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이 중 67개는 이미 인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43개는 연차적으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들 인수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만 현재 기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엔 2,5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 기반이 열악한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 운영관리를 가능한 부분은 국가에 넘기거나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와 실내 공기질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수질과 악취를 포함한 올해 계획했던 분야에서 검사기관 지정을 모두 획득하면서 환경 분야 검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 지정이 완료된 후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검사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토양과 먹는 물 등 분석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산 온양 2촉진구역 개발을 놓고 보상협의회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아산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도시개발사업 착공에 들어간 온양 2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아산시는 이곳 원도심에 LH와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지작물에 대한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아산시가 충남도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대상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32곳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상가를 최종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사서 아산시에 기부 체납했는데 이제 와서 낡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약속 있잖아. 우리가 영구히 살기로 하고 그건 하나의 약정 아니오. 이 갑과 을이. 예? 그러면 영구히 살기로 했으면 이거 영구히 못 살게 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안 해줘 아무것도.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재 있는 지작물 감정 평가액 이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 행복주택 입주라든가 입주 전에 그 임시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수용 재결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 결국 사전 도시개발을 놓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한 반출 금지 구역에서는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적발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 약제를 주사했거나 확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천안 지역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이 담긴 기프트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박스 제작과 포장에는 이 대학 재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이 박스 안에 무언가를 담습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쌀과 라면, 치약 등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 대학은 매년 이맘때면 김장 행사를 열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자 대신 기프트 박스에 정성을 담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박스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랑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전달한 예상치 못한 선물에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던 어르신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이래 저거 해주니까 고맙고, 아휴, 그나저나 어딘가는 젊은 사람들이 이래 도움을 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지. 또 코로나19와 수해로 이중고를 겪은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이날 제작된 450개의 기프트 박스는 각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연 농장에서 양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465-71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기종합기술공사에서 토목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3-10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마을 기업이 수탁 운영 중인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대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천안시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추모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010년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기업에 맡겼습니다. 혐오시설 주민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천안시 지역위원회가 장례식장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불법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2011년 원금 보존의 원칙으로 마을 노인 복지기금 7억 9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주민 101명이 약 800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실제 마을 이름에 입금 내역이 담긴 마을 주민의 통장도 공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장용품 판매 과정에서의 폭리, 보조금 사용의 불투명 등을 지적하면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직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시 추모공원 장례식장은 인권, 노동, 세금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다. 지금이라도 천안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사업으로 직영 전환하여 그러면서도 모든 의혹의 사실 확인이 이뤄진 건 아니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의 처벌을 각오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천안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금을 보존하고서는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본인 나눠 가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는 결과가 어떻게 지금은 저희도 확인 조사 중이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게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적법하게 환수라든지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의혹 제기에서 그칠지 아니면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에 따라 마을 주민 100여 명의 명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진상 규명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조만간 분양을 앞둔 행복도시 첫 블록형 단독주택에 대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합리적인 분양가를 검토해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해밀동에 있는 원수산 자락. 이곳 일원에 최고 지상 3층 규모의 블럭형 단독주택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립주택 형식의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모두 127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보단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관심은 분양가입니다. 시행사가 세종시에 승인 요청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2,400만 원으로 한 세대당 7억 4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대입니다. 가장 최근 신도시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13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되는 셈입니다. 고분양가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평당 2,400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무 지금 비싸다라는 생각이죠. 지금 택지 일반 택지 분양했던 것이 그렇게 안 갔거든. 시세를 반영해가지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아.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높은 분양가는 세종시 입장에서도 큰 부담입니다.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세종시가 승인해야 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엔 분양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시에서 높은 분양가를 승인해줬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가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적정 가격을 검토한 뒤 최대한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시행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이번 블럭형 단독주택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다른 업체들의 러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복도시에서 최초로 공급되는 블럭형 특화 단독주택의 분양가가 과연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김병준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대안 없이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발목 잡는 것은 충청 민심이 다 도망가도 좋다는 이야기라며 최근 중앙당의 행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려면 우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세종의사당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가 11개든 15개든 전부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합의되는 대로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도 세종의사당 이전이 기본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이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12개 시군 시장 군수협력체 대표인 박상돈 천안시장 등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을 만나 횡단철도의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지난 9월 청와대와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낯선 시스템 탓에 교사들도 애를 먹고 있는데요. 동료 교사들의 원격 수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맞이한 교실. 비대면 방식의 원격 수업이 도입되면서 중장년 교사들은 물론 신규 교사들까지도 고민이 깊습니다. 평상시 수업 준비 외에도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편집까지 배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만들 때 어떻게 발문을 해야 될지 그리고 무슨 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될지가 가장 주된 고민이었는데요. 저같이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된 교사나 많으신 교사나 이제 모두가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수업 방법부터 해서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교사들의 수업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원격 수업 한마당을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원격 수업 시작하고 좀 힘든 점도 많았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수업 나눔하면서 선생님들이 함께 고민했었던 것들이 비슷했구나. 나도 저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해소되고. 2학기 들어 원격 수업 지원팀을 신설한 충남교육청은 와이파이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등 원격 수업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격 수업 지원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수업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원격 수업 축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도내 모든 교사들이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 원격 수업 한마당에서 나온 수업 자료와 사례 등은 충남 온라인 콘텐츠 통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3,502억 원을 18일부터 조기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15만여 명으로 0.5헥타르 이하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을, 2헥타르 이상은 면적별로 최대 205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지급하게 됐다며 지역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쌀 고정과 변동, 밭 고정 등 6개 직불 사업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 마을이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화재 안전망 구축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산읍 석곡리 마을에 소방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집 주방과 거실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삐용삐용 화재 발생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대피를 먼저 하셔야 돼. 예, 불나면 신고를 먼저가 아니고 불나면 대피 먼저. 감지기 설치가 끝난 뒤에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집니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막고 초기 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초기 소화가 되면 거의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산 피해도 경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소화와 초기 대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 직산읍 석곡리가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모두 60여 세대에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석곡리 마을의 경우 소방서와 거리가 멀어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 없는 마을 지정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늙어서 배울 줄 몰랐는데 배우는 게 좋네요. 도움도 되고 고맙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북소방서는 지난 2011년부터 13개 마을을 화재 없는 마을로 지정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을 위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화재 의식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안전마을을 유지하고자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만 화재 취약계층 1,200가구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를 보급했습니다. 한번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주택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신정호에 서식하는 어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연 생태계 먹이 사슬이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어류 서식 현황 조사에서 신정호에는 7과 12종의 수중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조사 포획 어류 중 붕어가 약 30.6%로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 다음으로 동자개와 잉어, 떡붕어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정된 큰입 베스는 포획되지 않았지만 블루길은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물치와 메기 등 다양한 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올해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목표 건수로 잡았던 3만 6천 건에 대한 도서 대출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기 예산 소진으로 지난 14일부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종료했으며 시민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란 지역협력 서점을 통해 읽고 싶은 책을 쉽게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대출 후 반납된 책은 시에서 구입해 공공도서관에 비치하게 됩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에서 주최한 어워드 행사에서 세종시가 개방과 포용도시 분야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시는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와 투표 대기 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세계 스마트시티 기구는 삶의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지난 2010년 서울시 주도 아래 출범한 국제단체로 157개 도시 34개 기업 등 모두 210개 회원이 가입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어워즈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가 계획에 의해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에 들어서는 여러 공공시설물들은 완공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 세종시로 이관되는데요. 2030년이면 이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만 2,5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개장한 세종중앙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139만 제곱미터 가운데 이 중 1단계로 52만 제곱미터 규모가 우선 개방됐습니다. 이곳엔 도시축제마당을 비롯해 각종 정원과 숲 그리고 복합체육시설이 조성돼 시민들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막대한 유지관리 예산. 지난 2017년 LH가 실시한 용역에 따르면 한 해 투입되는 유지관리 비용만 1단계 44억 원, 2단계 35억 원 등 모두 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바로 옆 세종 호수공원의 유지관리비로 올해 약 35억 원이 지출된 점을 미뤄볼 때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유지관리에만 한 해 120억 원가량 소요되는 셈입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일원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서울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처럼 세종시가 행복청이나 LH로부터 인수해야 하는 시설이 빠르게 늘면서 그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030년까지 인수해야 할 건축물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은 모두 110개, 이 중 67개는 이미 인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43개는 연차적으로 인수를 해야 합니다. 이들 인수시설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만 현재 기준 1,2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2030년엔 2,5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 기반이 열악한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공공시설물 운영 관리를 가능한 부분은 국가에 넘기거나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대기와 실내 공기질 공식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로써 수질과 악취를 포함한 올해 계획했던 분야에서 검사기관 지정을 모두 획득하면서 환경 분야 검사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기관 지정이 완료된 후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검사 업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토양과 먹는 물 등 분석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산 온양 2촉진구역 개발을 놓고 보상협의회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아산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낮은 보상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도시개발 사업 착공에 들어간 온양 2촉진구역, 이른바 싸전지구입니다. 아산시는 이곳 원도심에 LH와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짓기로 했지만 지작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도시개발 사업은 아직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아산시가 충남도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강제 취득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대상은 보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32곳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상가를 최종적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 전 이곳에서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땅을 사서 아산시에 기부 체납했는데 이제 와서 낡은 건물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약속 있잖아. 우리가 영구히 살기로 하고 그건 하나의 약정 아니오. 이 갑과 을이. 예? 그러면 영구히 살기로 했으면 이거 영구히 못 살게 하면은 어느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건데 안 해줘 아무것도.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재 있는 지작물 감정 평가액 이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 행복주택 입주라든가 입주 전에 그 임시 거주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까지도. 수용 재결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가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태. 결국 사전 도시개발을 놓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에 따라 지정 고시한 반출 금지 구역에서는 소나무와 곰솔, 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적발 시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방약제를 주사했거나 확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가 천안 지역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이 담긴 기프트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박스 제작과 포장에는 이 대학 재학생들이 동참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게 줄을 선 학생들이 박스 안에 무언가를 담습니다. 천안에서 생산한 쌀과 라면, 치약 등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 대학은 매년 이맘때면 김장 행사를 열어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자 대신 기프트 박스에 정성을 담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뜻깊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박스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랑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생생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전달한 예상치 못한 선물에 연신 고마움을 표현하던 어르신은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이래 저거 해주니까 고맙고, 아휴, 그나저나 어딘가는 젊은 사람들이 이래 도움을 주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지. 또 코로나19와 수해로 이중고를 겪은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편 이날 제작된 450개의 기프트 박스는 각 읍면동의 도움을 받아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연 농장에서 양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465-715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세기종합기술공사에서 토목 설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4-863-102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